경남에서는 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으로 설 연휴 가족 감염의 여파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연료전지 발전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복지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노창석 창원시의회 부의장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경남 여성단체연합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화 통일운동의 거목인 고 백기환 선생을 기리는 추모문화제가 경남에서 열려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8일 경남에서 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해 2명, 창원과 밀양 각 1명으로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창원 확진자는 지난 설 연휴 경북에서 가족 모임을 했고 당시 만났던 가족 중 1명이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양 확진자는 지난 13일 확진된 경남 2058번의 가족입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2085명입니다. 사용하고 싶은 도시가스나 전기를 여러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죠. 경남에서 이런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복지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신이 원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명 에너지 소외 지역. 수도권보다 지방, 도시보다 농촌으로 갈수록 격차는 커집니다. 경남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경남도와 지자체,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속은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서 다지게 됩니다. 이곳에 1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670여 가구에 도시가스까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가스가 전력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가능했습니다. 발전기업은 전기를 얻고 도시가스사는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주민의 이용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이와 같은 LNG 보급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모델을 더욱 발굴을 해서 여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실현해 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10메가와트급 발전이면 연간 2만 2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들은 3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보급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요. 저희도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검토하던 중에 아주 좋은 모델로 보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모델이 여러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연료전지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을 연계한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자체인 거제시가 주민 협의까지 이끌며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거제시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관련, 그다음에 주변 민원 혹시라도 민원 관련이라든지 또 석발전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경남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복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발전회사의 소재지를 떠나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그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공급 가능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서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경남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78.3%. 이번 사례가 에너지 소외 지역을 해소하는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원도심 지역 상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허가 노후주택이 가장 골칫거리라고 하는데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흉물이 된 빈집의 실태,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우리 집 뒤에 네. 그것도 빈집이고 몇 년 됐어요. 말도 못해. 안 해. 시래기 구득이라 시래기 구득. 영도구 신선동의 한 주택가. 주택 수채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습니다.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된 지 10년여. 고령화로 살던 사람이 떠나고 인구가 준데 더해 투자 목적 등으로 집이 거래되면서 소유주는 있지만 사는 사람은 없는 빈집이 꾸준히 늘었고 동네는 유령 마을이 됐습니다. 지역에 남은 주민들은 방치된 빈집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번에 태풍 와가지고 세레뜨고 욕물을 날래고 우리 집 위에 뭐그 밤 되면 바람 불고 하면 밤 되면 시끄러워 문뭉쳐 부닥치니까. 청학동에서도 빈집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붕과 담벼락이 내려앉아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진 주택. 부서진 건축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잔뜩 뒤엉켜 있는데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버지, 딸, 또 뭐 아줌마 이리 살다가 다 이제 먼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복례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변 바로 안쪽 골목. 주택들이 줄지어 있는데 사람이 사는 집보다 살지 않는 집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건물이 멀쩡하면 다행. 이곳에서도 폐허가 된 건물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는 2층 건물. 이 건물이 도심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목조주택의 구석구석이 뜯기고 무너져 내리면서 이 집의 출입구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구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안에는 부서진 구조물들이 잔뜩 쌓여 있고 일부 나무 기둥이 아슬아슬하게 집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급기야 자체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위험하죠. 그 무너져가지고 내리면은 그 주변에 다 피해를 보니까 덮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한테 덮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늘 염려되는 거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치우면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피란 시절부터 우후죽순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들. 무허가 노후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없을 뿐더러 일부는 국가 소유의 땅에 지어져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도 계속 소유자를 컨택하려고 노력은 하지. 과거 자료를 찾든 뭐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그 실마리라도 잡으면 거기서 이제 파생되게 소유자를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분들 뭐 자녀라든지 손자라든지 이렇게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는 찾고 있는데. 영도구가 추산하는 지역 내 빈집은 1270호가량. 이 중 400여 호가 정비가 시급하다고 집계됐고 특히 90채는 당장 안전조치나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지역 내 빈집들 중 무허가 주택의 규모가 더 많지만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파악이 되지 않은 수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빈집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면 계획과 수립하다 보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생각하는 한 3, 4층 이상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빈집 실태 조사는 사유재산인 무허가 주택이 빠져있어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가능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법의 전체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사용승이 1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규모의 건물만 안전진단 대상이어야 하는 터라 원도심 지역 건물들은 대다수가 공동화 및 슬럼화로부터 사전 예방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런 가운데 최근 영도구 의회에서는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에 행정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 특히 정비 필요성이 큰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집을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고 발생 전 선제적인 조치로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붕괴되면 어쩔 그 옆에 주택에 피해를 주다 보면 가능성은 1차적으로 먼저 언급으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정비를 하다 보면 그 예산 부분에 또 구에서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정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있는 구상권에서 정비 하기 위해서 대지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 넣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서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빈집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사건을 두고 경남 여성단체연합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은 노 부의장의 사건을 계기로 의회 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해 여성 의원들의 권리와 정책 활동이 훼손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과 성차별 성폭력 방지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동료인 여성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여성시의원이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 부의장은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화 통일운동의 거목인 고 백기환 선생의 추모 물결이 경남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창원 성산고 한서병원 앞 광장에서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나니라는 이름으로 고 백 선생의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경남 민예총이 마련한 문화제는 추모굿과 해원굿, 대동굿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동굿에서 참가자들은 백 선생의 자서전을 민중가요로 만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습니다. 지난해 3.15 의거 60주년을 맞아 추진됐던 기념 조형물이 18일 지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3.15 의거 기념사업회는 3.15 의거 기념탑 공원과 마산의료원 입구, 마산 하포 구청 앞 등 세 곳에 기념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세 곳 모두 3.15 의거 시위 현장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옮겨져 시민 3만여 명이 투쟁한 곳입니다. 또 마산 하포구청은 옛 마산시청으로 3.15 부정선거 개표장이었습니다. 대우조선노조가 18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찾아 성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에서 조선소의 성면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거제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실제 성면 노출 피해 노동자 6명이 건강관리카드를 신청했지만 근거가 없다며 발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산업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성면 노출로 산재를 인정받았고 지역주 성면 노출원을 조선소로 규정하고 무료 성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암물질로 직업성 암이 생겼을 경우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카드가 있으면 이직이나 퇴직 이후에도 매년 1회 특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에 협력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18일 도교육청은 구글과 미래교육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온라인 업무 협의를 맺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글과 협업해 미래 교육 비전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구글 자격증 취득 온라인 교육 과정과 경남형 문화예술 플랫폼 도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만들 계획입니다.